대학교 복학생인 민수는 어느 나락교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남아 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은 평상시에도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더욱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위층에 있는 좌석의 자리를 잡고 앉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주변이 점점 더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머지않아 도서관은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민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하는 길은 등불조차 희미하게 비추고 있어 더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수는 화장실에 들어서서 세면대에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을 보던 민수는 문득 그의 등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신경성이라 생각하고 돌아섰을 때 화장실 문이 덜컥 열리며 닫혔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한층 더 긴장한 민수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이번엔 꼭 철컥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민수는 불안하고 겁에 질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플리커링 불빛이 그의 움직임에 맞춰 마치 경고하듯 작동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거울을 보았고 그 순간 차갑고 땀에 젖은 등골을 타고 소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엔 거울 속에 정말로 무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빛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화장실에 춥고 음산한 기운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잠시 후 문을 다시 한번 밀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휩싸인 상태로 민수는 홀로 쏜살같이 도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던 중 민수는 도서관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원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굳은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도 자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곳에 옛날 지하층에서 사고가 있었대요. 어떤 학생이 그 곳에서 실종되었다고. 그리고 그 뒤로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민수는 그의 말에 한기를 느끼며 도서관에서 먼 거리를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자신이 겪은 경험이 단지 상상 속의 공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가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괴담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도서관에 밤 늦은 시간은 더욱 으스스한 장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도서관에는 밤이 올 때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다양한 주제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한적한 시골 마을로 데려가 그곳에서 펼쳐지는 기이하고도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저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지만 이들은 모두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무척 평화롭고 안락했습니다. 하루는 저는 집 근처 숲길을 산책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맞으며 걷는 것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산책 도중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깊었고 어느새 저는 앞으로 나아가도 뒤로 돌아가도 같은 풍경만 반복되는 기묘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휴대폰을 꺼내 GPS를 확인해 보았지만 화면에는 신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그때 깊은 숲속 저 멀리서 누군가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지만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휘파람 소리를 따라가자 작은 빈터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낡아 보이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두막은 아무도 살지 않는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문 옆에는 녹슨 이름표가 달려 있었는데 오래되어 글자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 중 한 분의 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노크를 하고 몇 번이고 누구 없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밀어보았더니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구 몇 개와 먼지가 쌓인 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벽 한쪽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성이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오두막이 배경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어디선가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들자 저는 서둘러 오두막을 나와 다시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마을의 전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주민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알 수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설명으로는 그 지역에 오두막 같은 것은 없고 그 사진 속 인물도 자신들에겐 낯선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그 숲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에서 만났던 몇몇 주민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을 따라가도 제가 이전에 봤던 빈터와 오두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들과 낙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중에 마을 노인회에 방문해서 오래된 마을 기록을 찾았습니다. 여러 자료를 뒤지던 중 저는 오래된 한 신문에서 몇 년 전 실종된 젊은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오두막 문 옆 녹슨 이름표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그 숲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로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이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젊은 남성이 남긴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숲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은 마치 꿈처럼 제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휘파람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그날의 오싹한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고등학교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오랜 친구의 외갓집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고 근처에 큰 호수가 있어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다. 우리는 매일같이 호숫가에서 수영을 즐기고 산책도 하며 자연을 만끽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가 귀신의 호수라 불린다며 해가 지면 절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에서 온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었고 그런 금기사항이 오히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날 밤 친구들과 나는 살짝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딸딸한 기분에 이끌려 호숫가로 몰래 나가보기로 했다. 달빛이 잔잔히 수면을 비추고 있어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가 물속에서 무언가 빛나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까이 갔다. 물속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돌멩이 몇 개가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용왕님께 바치면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웃으면서 호수 한가운데에 그 돌을 던졌다. 그런데 갑자기 돌멩이가 던져진 곳에서 거대한 물보라가 일어났고 수면 위로 알 수 없는 형체의 뭔가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대형 물고기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형체는 점점 다가오며 신음 섞인 의침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했으며 우리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리는 혼비백산에 달아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는 것이 없는지 확인했으나 주위는 그저 고요했고 이상한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악몽에 시달렸다. 뭔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물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꿈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설명했다. 그 호수는 수십 년 전에 이 마을이 생긴 이래 여러 사람을 삼켰지. 그래서 호수의 저주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내 녀석들은 그곳에 있는 무엇인가를 건드린 것 같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후 며칠간 호숫가에 아예 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는 각자 다른 도시와 학교로 흩어지게 되었고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몇 년이 지나 우리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는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호수가 나를 부르고 있어. 그곳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그 누구도 그 친구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마지막 소식도 호숫가 근처의 CCTV에 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는 정도였다. 이후로 그와는 접촉이 끊겼고 나는 아직도 그의 행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 호수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 중 한 가지 유형은 으스스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여름 밤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친구 4명은 스트레스도 풀 겸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찾은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납니다. 도착한 마을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자연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주인공 일행은 마을 주민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주민은 그들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마을에 머무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 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일행은 별일 아니겠지 싶어 경고를 무시하고 마을에 있는 작은 민박집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민박집은 오래된 한옥 형태였고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밤 12시가 넘으면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상한 당부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일행은 거실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장난삼아 밤 12시가 되면 밖에 나가보자라고 말합니다. 모두 긴장했지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12시가 되자 한 명씩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을은 달빛 아래 음산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들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우물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속삭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이번에는 우물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급히 우물로 다가갔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찬바람이 불어오며 그들 사이를 휘감았습니다. 놀란 일행은 민박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한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패닉에 빠졌고 주인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는 심각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마을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밤중 우물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항상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주인 아저씨는 그 우물이 저주받았다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밤에는 우물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일행은 경찰을 부르고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친구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남은 친구들은 그 사건을 떠올리기만 해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날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우연히도 그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한밤중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국 인터넷에는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미스터리와 공포로 발전하는 썰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